자, 상황 판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퀴즈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어, 글쎄요. 기출 변형도 좀 있고 기출 변형을 항상 없애고 싶지만 제가 출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나와 있는 걸 없앨 수는 없어서 그 정도는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문제들 중에서 퀴즈는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니까 퀴즈 위주로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거부터 보면 좋을까요? 5번 같은 거는 너무 전형적인 이 연립방정식 문제죠. 이런 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6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민경채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생각해도 돼요. 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7번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래 방법에 따라 자리 배치가 완료된 하나의 상황에서 남자 두 명의 자리와 여자 두 명의 자리 번호로 가능한 것만을 바르게 측정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남자 여자가 각각 하나씩 의자를 선택하여 앉는다라고 되어 있고, 1번 자리와 6번 자리는 반드시 달라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동성의 세 사람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을 때 그냥 여러분 성별을 먼저 규정하지 말고요. 남자 여자를 그냥 따지지 말고 서로 같은 성별과 다른 성별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자고요. 어때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음, 1번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이제. 그냥 서로 이분법적인 거야. 6번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그러나 1번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숫자를 잘 배치해서 그 어느 누구도 서로 같은 거리에 앉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걸 배치하는 방식은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0, 3, 2죠. 서로 다 달라요. 뭐 이거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 2, 3. 이런 느낌으로 서로 다르게 배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3칸 더 띄워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1, 1, 0, 0 이것들 사이에 그 관계를 좀 찾는 거죠. 같은 성별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하실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적어주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다 이제 남자, 여자 넣어주는 게 사실은 전부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좀 안 올 수 있는데 의외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스타일입니다. 하나만 더 넣죠. 여기까지. 자, 이게 다다. 이거 외에는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칭이라고 보기에는 대칭은 아니고, 네, 이 양끝과 다르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1번이 여자일 때 그리고 마지막이 남자일 때 케이스도 있고, 반대로 1번이 남자일 때 마지막이 여자일 때 로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이 각각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가능한 걸 검토를 하는데, 자, 1번, 2번이 남자인 경우, 그때 4번, 5번이 성별이 같을 수 있나요? 없죠.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1번, 5번이 남자일 때, 1번, 5번이 남자인 경우는 뭐 요런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일 때 2와 4가 모두 여자였는가? 2와 4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 건데 아니죠? 지워준다. 훨씬 쉽지 않나요? 성별은 나중에 넣으면 되고, 성별은 나중에 넣으면 되고, 일단 가능한 경우의 수 다 적어놓고, 이 경우에 어떻게 선택이 되는가만 잘 따져서 만들어주면, 네, 그게 다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문제다. 음, 물론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제일 시급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두시고, 이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옆에다가 점 찍어가면서 풀어주시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남자가 2, 3인 경우, 요거밖에 안 되겠죠. 그때 여자가 5, 6 가능한가? 안 되지. 4, 5만 가능하죠. 왜 1, 2, 3, 4, 5, 6 적어놓고 보시면, 아, 같을 수가 없구나. 안 되는 거다. 그다음 3, 4가 같을 때는 요거랑 요거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여자 가능하죠. 답은 4번만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다음 뭐 이거는 뭐 노가다성으로 해도 되고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음.
이 10번도 뭐 그렇게 가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1번도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네. 기출 문제랑 거의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풀으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저도 이거 참 뭔 소린가 한참 읽었었거든요. 말을 좀 잘 써놨었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쳐놨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조직 영역이 10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개혁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개혁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고, 10가지고 대는 4개 이하, 중은 3개 이하로 한정된다. 이게 수정된 파일이 아니네요. 이상하네. 어쨌든 요것도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수정이 안 돼 있네요. 이게 다 수정했을 텐데. 제가 이 PDF를 좀 다른 걸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정된 파일을 제가 보냈었거든요. 이게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수정된 파일을 다 드렸는데 좀 그러네요. 여튼 여기 이제 말을 아주 그지같이 써놔가지고 네, 이거 있는 그대로만 할게요. 그러면 아마 보실 때는 이 부분이 수정된 게 들어가 있을 건데 제가 지금 PDF 파일을 잘못된 걸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되는 4개 이하, 중은 3개 이하로 판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가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풀 수는 있겠는데 의도가 뭘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개혁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요. 이게 각 영역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향은 대, 중,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향을 받은 어떤 조직들이 성공하면 이 개혁에 성공하면 전체를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에서 개혁이 성공이 되면은 개혁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평가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추가로 매길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각 영역마다 명예 규모와 영역 순위를 우선순위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때 어느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1이고 개혁이 되면은 그 영역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 4가지 이하, 중간 정도도 이제 3가지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조직 체계, 직무 설계, 의사소통 여기서 이미 3개가 나와 버렸어요. 그럼 남은 건 뭐야? 더 이상 2는 없어. 3이거나 1이거나만 있어. 근데 1도 이미 2개가 나와 있어. 그럼 1은 이제 딱 2개밖에 안 남은 거죠. 우선순위가 1인 것은 2개뿐이다. 약간 자료 해석 같은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큰 것들을 봤을 때 대가 3개가 나와 있으니까 대는 1개 남았고 중은 이제 2개까지 남았다. 소가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관리 영역은 개혁에 의한 영향이 대이면서 우선순위가 1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상태를 봤을 때 우선순위 자체가 1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 자체는 1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와 있는 자녀분으로 봤을 때 대가 1개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 가능하고 우선순위가 1인 것도 하나 남아있다는 점, 2개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그다음 직무 설계 영역에서는 기업 문화 영역에 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있는데 영향은 소보다 중이 더 높은 게 맞지만 우선순위 2보다 1이 더 높은 게 맞으니까 어느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선순위가 3인 영역은 3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 확정을 지을 수 없냐? 2가 3개가 나왔습니다. 우선순위가 2개인 건 3개가 나왔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게 2개일지 또는 4개일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4개라면은 3이 3개지만 2개라면은 3이 5개겠죠? 이건 안 된다. 4번에서 기능 지식 영역, 동기부여 영역, 기술 인터페이스 영역 중 하나는 개혁에 의한 영향이 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현재 봤을 때 대는 1개, 중은 3개까지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대 1개, 중 2개라고 했잖아요. 이 3개의 영역이 잘 보면 이 밑에 점점점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점점에다가 전부 다 대랑 중을 묶어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에서 개혁에 의한 영역이 소면서 우선순위가 3인 영역이 없을 수도 있다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 2, 1, 2 이렇게 돼 있는데 1, 1 두 개 깔아주고 2는 더 없으니까 3, 3, 3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고 칠게요. 이게 가정입니다. 요 위에까지는 고정이지만 이 나머지는 다 가정이란 말이에요. 1을 최대한 늘려줘야 3이 가장 줄어들고 그럴 때 개혁에 의한 영향이 소면서 우선순위가 3인 영역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서 봤다시피 3인 영역 3개에 대해서 대, 중, 중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혁에 의한 영향이 소면서 우선순위가 3인 것이 없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어려울 거고요. 비둘기집의 원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다지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네, 퀴즈들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퀴즈는 가급적이면 다 건드려 19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기출문제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집합을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100명 중에서 왼손으로만 필기할 수 있는 사람, 오른손으로만 필기할 수 있는 사람, 양손으로 필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 각각 집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집합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100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도록 했는데 이 양손잡이 중에 일부가 잘못 알아들어서 전부 다 1, 2, 3을 손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양손잡이가 이거 순서대로 치면 B, A, C 이렇게 되겠죠? 양손잡이 C 중에서 일부가 잘못 손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 손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요 값이 나올 건데 이게 총이 얼마예요? 36, 86, 30이니까 다 더하면 152명이 손든 게 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이었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잘못 손든 사람 더해줬더니 152가 나왔다. 잘못 손든 사람이 26명이란 거죠. 그러면 이제 B는 10이었으니까 왼손잡이는 총 10명이고요. 그리고 양손잡이라고 했을 때 양손잡이는 총 몇 명이에요? 원래 30명이죠. 원래 30명이니까 그 양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더 많죠.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86명에 26명 빼주면 50명이니까 왼손잡이의 수에 6배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50명이라니요. 86 빼기 26이면 60이죠. 60이니까 6배 이상이다의 6배는 맞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좌표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뭐 흔히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죠. 언제 나왔더라? 조금 되긴 했는데 아마 박근혜 정부 초기였나 이명박 정부 말기였나 이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라죠.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던 거랑 조금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칭 부여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단지부터 1, 2, 3, 4, 5 순서로 네, 단지를 붙이고요. 주택 단지에서 시청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가장 짧은 것, 가장 최소 시간이 짧은 것이 문제다. 그리고 간선도로랑 대로가 있는데 간선로는 1km 이동하는데 2시간, 대로는 1km 이동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최소 시간이 같은 단지가 있다면 네, 남쪽에 있는 주택 단지일수록 네, 우선순위가 높다. 자, 이거 봤을 때 첫 번째는 뭘까?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근데 거리에다가 얘는 뭐예요? 여기 대로죠. 대로는 1, 간선로는 2를 곱해주시면 총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D랑 C는 총 거리가 얼마가 될까? D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C 같은 경우에도 간선로 두 칸에 대로 두 칸에 간선로 한 칸씩이니까 총 4칸씩 떨어져 있다. E는 어때요? 총 6칸 떨어져 있다. 왜 여기 두 칸씩 있으니까. B는 어때요? 위로 두 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간선로 한 칸, 대로 두 칸에서 총 4칸이다. A는 좀 더 멀어지겠죠. A는 좀 더 멀어져서 5다라고 하면은
이게 E가 제일 멀고 그 다음 B, C, D가 이제 제일 가깝고 이렇게 될 거고 남쪽에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댔으니까 D, C, B, A 그리고 E 순으로 반지가 배치될 거다. 그 값이 있나 검토를 하시면 되고 E 틀렸죠, A 틀렸죠, B도 3단지, C가 2단지, D는 1단지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외에도 뭐 또 더 볼만한 게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번 거는 좀 계산이 많더라고요. 퀴즈라고 할 만한 문제도 별로 없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 말 좀 더러운 거 빼고는 그렇게 어렵다고 하진 않았어요. 특히 뭐 12번이랑 아까 저희가 풀었던 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더러워서 어려웠어요라는 말이 있었어도 그 내용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판단은 제가 해설 문제가 좀 짧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든 아니면 이 법조 통해서든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는 솔직히 말해서 사업 판단도 어렵지는 않았고요. 어려운 건 별로 없었고, 뭐 7번 같은 거는 사실 방법론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계산이 굉장히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사업 판단 치고는 좀 더 복잡하고 좀 많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나와 있었기도 하고, 기출 문제를 행식까지 다 꼼꼼하게 보신 분들한테 좀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연습하긴 해야 되는데 그다지 뭐 해설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거랑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 모의고사 문제는 조금이라도 어려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려워지는 건 좀 달라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담아낼 수 있도록이 제가 생각하는 어려워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뭐 좀 어려워지면 다들 전반적으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산 문제만큼은 꼭 연습하셔서 3번 다음 계산 문제는 꼭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